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 사건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제가 어제인가요? 또 설명드렸을 때 지역주택조합 사건 그 승소 사례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그거 지금 제가 바빠가지고 정리를 못하고 있어서 요거 준비한 것부터 미리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도 그 판결의 이유로 나온 겁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하고 납입권 반환 청구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주장을 합니다. 이게 공서양속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로 공이 이제 공공, 뭐 서가 질서, 양이 뭐 좋을 양자 좋은, 속 풍속 해가지고 공서양속,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 저희가 만든 말이 아니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민법 103조에 보면요, 그 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그 법률 행위가 또 뭐냐부터 쭉 길게 가야 되는데, 뭐 이거 말하자면 사실은 뭐 이제 법대 가서 이제 민법 강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아니고 이제 법률 행위는 보통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늘상 하는 계약, 뭐 사고 팔고 하는 약속도 하고 이게 다 계약인데요. 이게 지역주택조합 탈퇴할 때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냐면, 지역주택조합도 가입 계약을 하잖아요. 100이면 100 다 가입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세요. 거기에 뭐 추진위원회면 추진위원회, 아니면 뭐 조합이면 조합해가지고 이제 그 매도인 이제 가입 계약자가 있고, 보통 갑이 되죠. 이제 을은 이제 계약자가 돼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거기 깨알같이 막 적혀 있어요. 1조부터 몇 조까지 해가지고 뭐 돈을 제일 중요한 것도 크게 써있죠. 이제 총 뭐 분담금이 얼마인데 그 중에 뭐 업무 대행비가 얼마고, 뭐 계약금 얼마, 뭐 중도금 언제 내고, 잔금 언제 내고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리고 계약 해지 같은 거 보면, 뭐 조합은 뭐 어떨 때 해지할 수 있고, 어떨 때 해지할 수 있고, 돈 안 내면 해지할 수 있고, 뭐 마음이 안 들면 해지할 수 있고, 조합이 해가 되면 이익 쭉 나오는데 우리 계약자는 뭐 해지할 수 없다고 나오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낸 돈 다 포기하고 뭐 조합이 정하는 시기에 받는다, 이런 식이 나온다든가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그것도 계약인데, 약속이니까 계약인데, 이게 너무 불합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만 돼 있습니다. 이게 뭐 당연하겠죠. 사실은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주택조합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사고 팔거나 어떤 서비스 가입 계약을 할 때 그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처음부터 고객을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요까지만 하고 요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의 권리를 보장해야지 하면서 아주 정치하게 고객의 권리를 써는 경우는 거의 잘 없죠. 요즘 뭐 흔히 대기업들이나 좀 이제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기업들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옛날에는 안 그랬다가 이제 그 법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또 사회적으로 질타도 받고 하니까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뭐 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고객에게 이제 정상적인 권리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근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요즘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분쟁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해가지고 거의 규제가 없다시피 하니까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냥 다 자기를 유리한 내용만 써놓고 그 가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가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쓰는 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아닌데 안 써도 되는데, 적어도 불합리하게 이제 불리하게 하진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약관규제법상을 보게 되면은 이게 약관이거든요. 조합 가입 계약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약관인데, 그것도 이제 계약이에요. 계약서가 약관입니다. 이제 뭐 미리 정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하려고 미리 정해놓은 게 약관인 건데, 이 계약이 약관규제법상에 이제 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무효로 본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전에 일반 조항으로 민법에 보면은 103조 공서양속이 위반되면 무효로 본다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관규제법도 103조가 붙여야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약관이 아닌 건데 103조 적용되기도 하거든요. 뭐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 법률행위 내용을 봤을 때, 계약 내용을 봤을 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 예를 들어서 뭐 언제든지 이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고객은 추가 분담금 요구나 뭐 토지 확보 사항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심심찮게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있다 그러면은 공서양속이 위반된 거죠. 쉽게 말하면 상식에 위반된 겁니다. 그럼 그걸 무효라고 보게 되는 거고, 그게 무효가 되는 경우는 재판하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재판부들이 많이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게 인정된다고 한다면 계약 자체를 무효시키냐라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제 계약 조항 중에 뭐가 무효가 있다고 인정받는 거 받는 거고, 그 조항 때문에 이 계약 자체가 전체적으로 성립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무효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인정하는 재판부도 있고 안 하는 재판부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요즘 뭐 제가 아까 방금 소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인천 쪽에서 재판했던 사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효를 많이 인정했고, 약관 자체를 그냥 취소시켜서 무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걸 뭐 사실은 본인들이 본인 소송하면서 이걸 주장한다는 건 사실 힘든 거고, 변호사들이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사건 주장을 할 때 이런 내용 주장한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서양속 민법 103조 또 약관규제법 가면은 이제 뭐 고객이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로 본다. 요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게 된다 정도 아시면은 재판을 맡기시고 이제 진행 상황을 보실 때 우리 변호사가 이걸 주장했구나 이해하시기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